혹시 지금 리플 차트 열어보셨다면요, 잠깐 화면 그대로 두시고 이번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반토막 났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이 시장 안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거의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일입니다. 리플을 오래 들고 계신 분들조차도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질문 하나만 먼저 드려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이 물량들을 도대체 누가 팔았고 또 누가 그 물량들 받아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전부가 될 겁니다. 먼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부터 짧게 정리해 볼게요. 이 센티멘트라는 시장 데이터 분석 회사가 최근에 숫자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리플을 1000개에서 10만 개 사이로 들고 있는 지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분들 지갑이 110만 개를 넘었다는 내용인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가격이 작년 10월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7만 7천 명 넘게 더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개인들이 들고 있는 리플의 총량도 105억 개를 넘어서면서 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요, 하락장인데도 개미들이 5억 개 넘게 더 사모았다는 거고, 여기까지는 아마 어디선가 이미 보셨을 텐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고래라고 부르는 큰 손들 사이에서 아주 묘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고래라고 다 같은 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리플을 1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 들고 있는 중간 크기 고래가 있고요. 그리고 1000만 개 이상부터 1억 개까지 들고 있는 초대형 고래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룹이 지난 6개월 동안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건데, 중간 고래는 30억 7천만 개를 팔았고요. 초대형 고래는 34억 2천만 개를 오히려 사모았습니다. 이 매도된 양하고 매수한 양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우연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숫자가 맞아떨어지면은 지금 시장에선 보통 한쪽이 던진 물량들 다른 한쪽에서 받아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같은 리플을 같은 하락장에서 누구는 팔고 또 누구는 매수를 했을까요? 둘 다 돈 많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먼저 매도한 쪽부터 살펴볼까요? 10만 개부터 1000만 개를 들고 있는 중간 고래들,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보통 단기 운용을 하는 자금의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짧게 들어왔다가 짧게 나가는 돈이에요. 헤지 펀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곳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손실을 줄이려고 일단 팔고 봐요. 감정이 없죠. 숫자가 안 맞으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가격이 흔들릴 때 이 구간의 지갑들이 먼저 물량을 쏟아낸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상한 건 받아간 쪽입니다. 1000만 개에서 1억 개 들고 있는 초대형 고래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구간에 있는 돈들은 짧게 들어왔다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한 번 사면 몇 년을 들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만한 양을 거래소에서 사면은 가격이 바로 튀어버리죠.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조용히 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OTC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장외에서 큰 손길이 직접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움직임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형 고래가 사모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아주 긴 시간을 보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초대형 고래가 대체 누구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갑이 누구 소유인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갑 규모로 추정할 뿐이고 그 이상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단정은 하지 않겠지만요. 다만 이런 움직임과 벌어진 시점들, 타이밍들, 지금 리플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흐름들, 시간적으로 정확히 겹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같은 기간에 리플이라는 회사가 기관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서비스 하나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죠. 이름은 리플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은행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큰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큰 기관들이 리플 생태계 안에 돈을 맡겨놓고 쓸 수 있게 만든 창고이자 결제망입니다. 이 서비스를 쓰는 기관들, 지금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고, 코인데스크가 이 내용을 다뤘고요.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이사 피오나 머레이 측에서는 기관용 디지털 자산 인프라가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팩트예요. 이제 시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요. 중간 고래는 30억 개를 팔고 나갔고 초대형 고래는 34억 개를 사모았고요. 같은 기간에 리플 커스터디라는 기관용 서비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같은 창문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거고, 이렇게 시간이 겹치는 걸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시장에 꽤 있어요. 초대형 고래가 움직이는 시점, 그리고 기관 인프라가 자리를 잡는 시점, 이게 서로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안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로 110만 명의 개인분들, 이 사람들은 가격이 빠지는 걸 보면서도 믿음으로 사모았고요. 두 번째는 중간 고래, 이 사람들은 단기로 계산이 안 맞으니까 던지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형 고래들,
이 사람들은 아주 긴 시간을 보고 중간고래가 던진 물량 늘 조용히 받아갔습니다. 같은 가격, 같은 자산을 놓고 이 세 가지 그룹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라는 건데 누가 맞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리플 같은 자산에서 이런 구도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가능한 그림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된 데이터만 가지고 추려보자면은 지금 초대형 고래가 사모고 있는 속도, 그리고 리플 커스터디 쪽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 이게 계속 유지만 돼준다면은 시장은 한동안 지루한 행보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이 사람들은 가격을 빨리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낮을수록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천천히 조용히 모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튀어오르는 거는 이 모으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타이밍이 확인되진 않았지만요. 이 지갑 데이터에서 초대형 고래의 매집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거나 또 멈추는 순간이 온다면은 그때가 분위기가 바뀌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온체인상의 신호가 발견되는 즉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 개인분들께서 110만 명이 산 거는 믿음인 거고 중간고래가 판 거는 단기 계산이고요. 초대형 고래가 사고 있는 거는 긴 시간 위에서 보는 판단이겠습니다. 지금 리플 시장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리플 커스터디라는 기관용 인프라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이런 흐름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초대형 고래가 매집을 멈추는 시점,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신호가 처음 나오는 순간은 과연 언제쯤 올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이 지갑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온체인 지표들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또 리플을 매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적당하게 수익 보고자 시작을 했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고 리플이 얼마까지 간다 이런 내용만 찾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 목표 타점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처음 생각했던 만족할 만큼의 수익이 혹시 나온다고 할지라도 수익 실현보다는요, 이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에 여러 가지 타점들, 기회들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500만 원씩 5% 수익을 두 번이면은 50만 원 수익이죠. 이거 정말 큰 돈입니다. 근데 리플 보유하면서 50만 원이 오르고 내리는 거 별로 감흥 없이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인 투자 자체를 왜 시작을 했는지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고 수익을 내려고 시작을 한 건지 리플이 오르기만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려고 시작을 하신 건지 이 비중 조절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도요. 결국에 몰빵으로 무리하게 들어가고 가만히 기다리면 스스로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고 효율적인 매매 대응에 대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수익 실현은요. 습관이 돼야지 매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